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원 3단원 대기와 해양의 변화에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 성질의 시공간적 분포에 대한 인공위성 자료 조사하기 필수 탐구 교과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취 기준부터 보시면 네 번째 성취 기준입니다. 해수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이해하고 실측 자료를 활용하여 해수의 온도, 염분, 밀도, 용존 산소량 등의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미래인 출판사 교과서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미래인 출판사에서는 지금 온도랑 염분을 가지고 이 온도 자료 그리고 염분 자료를 가지고 이제 자료 해석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탐구 활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습 목표 보시면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자료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근해에서 수온, 염분 등 해수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활동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활동은 이제 인공위성 관측 자료를 이제 다운을 받는 겁니다. 어디서 받냐면 위성 해양 정보 시스템에서 해양 수산 속보에 들어가면 일주일 수온 영상 그리고 한국 해양 자료 센터 이런데 여기서 해양 관측 자료 그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면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받아 보면 이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수온 분포를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안이랑 먼 바다에서 수온 분포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인데 이제 비교를 해보고 어떤 특징이 있냐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제 연안보다 이제 먼 바다에서 이제 수온이 더 높은데 이제 그 강물의 영향이 수온을 더 낮춘다고 합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전체적으로 수온이 높은데 그 해류의 영향보다 육지에서 강물의 영향으로 연근해의 수온이 낮게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겨울철도 마찬가지로 강물의 영향으로 수온이 더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답은 이럴지라도 학생들이 이제 그 자료를 보고 합당하게 이제 관찰 그걸 자료를 보고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도출해내는 결론이 근거가 합당한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도록 좀 이렇게 분위기가 열린 분위기로 이렇게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좀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활동으로는 2월 그리고 8월 2월하고 8월에 수온 분포랑 염분 분포 이렇게 자료를 각각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해의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의 2월의 수온 염분, 그다음 8월의 수온 염분 자료. 그러니까 총 4개의 자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교하기로 2월 표를 지금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썼는데 2월 달에 수온 분포 그래프를 보고 이제 그 수온 분포도를 보고 동해가 더 수온이 높은지 서해가 높은지 비교하는 것이고 염분도 마찬가지로 비교 8월에 서해랑 동해 수온 분포 비교 염분도 비교 그 다음에 2월하고 8월에서의 수온 비교 그 다음에 2월하고 8월에서의 염분 비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2월하고 8월에서 이제 수온은 2월이 낮고 8월이 높은 거겠죠. 여름하고 겨울이니까요. 이제 2월에서 이제 수온 분포를 보면 동해 바다가 서해 바다보다 수온이 더 높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동안 난류가 이런 황해 난류보다 더 흐름이 강하다고 해요. 이제 동안 난류가 더 쿠로시오 해류에 이제 지류 둘 다 지류인데 그 중에서 동안 난류가 더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동해가 수온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해 바다 같은 경우는 차가운 강물이 유입되고 차가운 연안유에 의해서 이제 수온이 더 낮다고 합니다. 8월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서해 바다 쪽이 더 수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분 같은 경우는 2월 달에는 동해 바다가 염분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도 동해 바다가 염분이 높습니다. 서해 바다는 이제 중국 쪽에서 강물 유입 혹은 우리나라 쪽에서 강물 유입으로 인해서 염분이 뭐 1년 동안 내내 동해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염분 비교 2월하고 8월에 이제 염분 비교 보시면 이제 8월에 염분이 더 낮은데 그 이유는 강수량 그리고 이 강수량으로 육지로 내린 강수량에 의해서 강물이 유입됨으로써 염분이 더 낮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은 이제 결론에 대한 내용인 거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이 자료를 보고 이제 합당한 근거 어디가 더 높은지를 찾으라 하고 또 그리고 그에 따른 근거도 학생들에게 생각해 보고 또 발표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수업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전개 부분을 먼저 봤는데 이제 동기유발 먼저 보시면 그 다음으로 보시면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런 걸 했어요.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사진을 보여주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계절은 어느 계절일까? 겨울, 여름하고 겨울 중에서 그리고 강물이 이제 바다로 흘러나가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계절에 그러면 강물이 바다로 더 많이 흘러가겠냐? 그럼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로 접근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강물은 우리나라 강물은 동해바다, 남해바다, 서해바다 중에서 어느 쪽으로 많이 흘러가겠냐 이런 거를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료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서해바다 쪽으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강물 유입이 많아져서 거기까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인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염분이 어디가 더 높을까 낮을까를 했을 때 서해바다가 강물 유입이 더 많이 돼서 염분이 낮겠구나 이런 걸로 접근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을 하실 때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 지형적인 특징 강이 서쪽으로 좀 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강수량이 어느 계절에 이게 더 집중되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언급하고 학생들에게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부분 교과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